인성이라는 게 항상 그 어떤 뭐랬죠 제가 그게 하늘이 부여한 어떤 이게 이제 하늘이 부여했다는 걸 천부라고 하죠. 천북, 하늘이 부여한 천부권 또는 이게 하늘이 부여한 지배권, 지배력으로 봐도 되죠. 이게 인성이죠. 하늘이 준 나의 권리, 하늘이 부여한 어떤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게 일이 좋은 거죠. 하늘이 선물한 거죠. 하사품. 왕의 하사품이죠. 이게 인성이라는 거는. 근데 공망 맞았죠. 그럼 공망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인성론, 옛날 책에 보면 인성론이라 해가지고 이게 책 페이지가 막 한 50페이지씩 이래 돼요. 인성론. 인성론에 대해 논하라 해가지고. 인성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뭐와 짝을 짓는다? 관. 관인 소통을 그 뜻으로 쫓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크게 나누면 이 정인의 속성과 편인의 속성이 나오는데, 정인은 이제 이게 좀 더 학문성이 좀 강하고, 편인은 다소 기술성이 좀 강하다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인이 발달되어 있는 사주는 이제 유독 학문적인 별이 강하니까 정인이 좀 더 관인 소통이 우세한 겁니다. 관인이 좀 더 우세하고, 편인이라는 거는 이 기술성이라는 거는 돈 버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성의 논리를 좀 따른다고 보죠. 그 정인이 뭐 공망이나 충이나 온전한 형태로 없으면 편인처럼 된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볼 수도 있죠. 약간의 기술성처럼. 그래도 정인은 정인이고 편인은 편인이고. 그렇죠. 그것도 두 가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업적 속성은 정인을 편인처럼 쓰는데 그 마음자리에는 학문성을 갖고 있겠죠. 교육적인 거 있죠. 이 속성을 딱 안고 있죠. 정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정인의 마음이라는 거는 항상 관인을 소통함으로써 내가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명예적인 어떤 성취를 많이 꿈꾼다는 거죠. 정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인성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관과 손잡는 모양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인 속성을 내가 갖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는 뭘로 가냐면 이제 식신의 속성이 있죠. 식신. 정인이 식신의 속성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연구직이거든요. 학문을 통한 연구, 박사, 교수. 이 식신이죠. 편인성은 이제 이게 하나의 기술성, 재성의 논리, 돈 벌 수 있는, 돈 버는 수단이 되는 공부, 막 이래 돼요. 그래서 이제 편인성이 발달돼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기술 공학이 많다고 보는 거죠. 공대를 좀 많이 간다고 보죠. 대체적으로. 정인은 이제 인문계열로 많이 가고.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전공 분야 볼 때 육친으로 보면 정인 속성이 좀 강하면 인문학이나 의학 교육으로 많이 보고, 편인 속성이 강하면 좀 기술 공학 쪽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기술 공학 계열로 간 요 편인이 관인 소통이 되면 이제 공대 교수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편인 자체가 이제 특수한 기술성이 있죠. 이게 이제 의대 공부로 간다거나, 의학 교육, 뭐 이렇게 약간 기술성이 좀 가미된 걸로 가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늘이 부여한 권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인성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세력이 강하면 강한 세력만큼 잘 쓴다는 거죠. 세력이 강하다는 게 일단 인성은 뭡니까? 관인의 소통의 인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인이라는 거는 세상에 드러나는 게 좋다고 보죠. 그래서 인성은 항상 천간에 투출된 게 좋다고 보죠. 천간에. 내가 인성이야 이거를 천간에 하늘에 쫙 띄워 놓은 게 누군가로부터 명예적으로 인정받는 것. 명예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이렇게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새가 가장 반듯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뭐 도덕심 이런 거죠. 도덕성. 예, 도덕성 이런 것도 되죠. 근데 이제 인생이나 삶을 살아가는 융통성 이런 거는 편인이 좋다 보죠. 기술성이 발달되어 있는 편인이 실질적인 인생의 어떤 해결 수단이 많이 된다. 정인이란 거는 글 공부하는 선비와 같은 거고, 편인성은 세상을 살아가는 깨돌이가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사의 깨돌이 인자로서 보는 거죠. 깨돌이. 근데 이제 이 정인과 편인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다자해서 너무 많아버리면, 혼잡되어 있거나 다자해버리면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도식이 되는 해로움이, 편인은 유독 강해요. 내가 편인격인데 정인이 있어갖고 혼잡됐다거나 이런 거 있죠. 편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조후실조가 됐다거나, 다자법이나 조후에 의해서 편인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성,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다자에 의한 해로움과 조후실조가 돼버리면 식신이 도식되니까 밥숟가락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비현실적으로도 변해요.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나는 왜 이래 인복이 없노? 막 이런 말 한다니까요. 식신이 도식되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밥그릇을 못 챙겨주니까 인복이 없다 생각해보죠. 그게 이제 다자에 의한 해로움이나 조후실조 이럴 때. 무인성인데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편인이 들어오면 자기 원국에 식신이 있잖아요. 그럼 예. 그거를 편인 도식이 되는 거예요. 된다고 봐야죠. 예. 식신이 있는데 편인이 오면 무조건 도식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누명. 편인이 와서 식신 도식되면요, 누명 쓰는 거. 그럼 만약에 반대가 돼갖고 편인이 있는데 식신이 오는 거랑 그러면 편인인데 식신 오면 식신 생재할 거 아닙니까? 활동력이 대체적으로 좀 활동력이 좋아지죠. 활동을 자꾸 열려고 하는 에너지가, 운이 항상 대세거든. 이 들어오는 운이 임금이 되죠. 세군이라고 하잖아요. 세군. 운이, 대운이 이제 주는 조건이 식신생재를 열어주려고 하니까, 편인이 주는 어떤 그 압력을 어떻게 합니까? 식신이 생재하려고 하죠. 그럼 재성이 식상생재로 세력을 받으면 재극인 때리 뿌겠죠. 그러면 편인성이 약화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 되면 이제 활동력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편인이라는 게 식신을 억제해버리면 할까 말까 막 망설이고 선택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택장애가 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식상이 와서 생재하고 재극인 때려버리면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하고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편인이랑 전인 같은 인성론, 인성은 뭐냐면 항상 예비 동작 준비하는 거잖아요. 항상 돈벌 준비도 되어 있고, 항상 공부도 되어 있고, 역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이제 필드에 나가서 상담을 많이 해야 이게 내가 상담직으로서 업이 되는데, 인수 혼잡이나 편인성이 너무 강해서 식신이 도식돼 버리면 못 나가는 거예요, 필드에. 이럴 때 식상이 와서 생재 재극인이 되면 식상 생재,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 활동력을 적극적으로 내가 쫓기 위해서, 재성은 활동 무대, 그러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한 활동 무대로 나가는 동작이 오니까 재극인,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래 보죠. 그러면 정편이 혼자 떼 있는 사람이 네. 그 다음 해 세운에서 인묘가 만약에 하나가 되잖아요. 정인이나 편인. 그럼 맑아지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정편인이 혼잡돼 있는 사람들은 그 인묘보다는요, 인묘의 개념보다는 합살이 되거나 재극인을 때려주어야 돼요. 하나가 합이 돼갖고 없어진다거나 재극인해갖고 하나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좀 움직이지. 단순히 그 12운성에서 인묘나 묘지절지가 한다 해서 이게 뭐 막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조건 실체적인 육친이 뭔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십성이 발동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움직이죠. 편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상이나 상상력 같은 거라서 막 이게 이런 게 이제 편인성이 발달돼 가지고 특허 같은 걸 하나 냈다. 그럼 식상운에 재극인 받을 때 보통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금화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물 있는 거에 대해서 억수로 두려워하더라고요. 카페 이런 데 댓글 보면 초보자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쓸데없이 다들 공부를 해가지고 왜 그런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 웃고 넘어가야 돼. 아이 참. 요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 되죠. 예. 선무당이 다 사람 잡는다니까요. 좀 정확한 얘기가. 예. 약은 약사에게, 사주는 사주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맞지. 전문가를 제대로 못 찾아갈 수가 네. 있지. 너무 방황하는 거지. 많으니까. 너무 많았어. 그 병월의 기회죠. 이런 게 이제 인성의 세력을 볼 때 있죠. 이 투관돼 있죠, 이게 병화가. 이럴 때 이제 월지의 계절 있죠, 계절. 이렇게 간여지동 돼 있죠, 간여지동. 이렇게 정인이 이렇게 세력이 강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그거예요. 이 자타공인. 대외적으로 투관돼 있는 병화라는 정인이 지지. 이 천간지지를 우리가 나눌 때 천간을 이제 명이죠, 명분. 명. 이게 실로 보죠, 명. 명실. 명실공히. 내 자격증이 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래 되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 인성이라는 자격을 이 월지가 뭡니까 이게 이 월지라는 게 그 자기 계절에서 나온 거죠. 월지에서 투관된 병화이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이제 격구용신으로 올라탔죠. 이런 이제 이게 격구용신이 세력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세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돼요. 용신은 힘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옆에 뭐 자가 있다거나 임이 있다거나 해서 조후적으로 있죠. 차가운 기운이 많은데 5월에 병화가 반갑다 이러다면 공부를 잘한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후용신도 되죠. 이게 격구용신, 조후용신 되고 그 다음에 이 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억부용신도 되죠. 그러니까 5월에 투관되어 있는 병화가 격구용신이 힘이 있으면서 조후용신도 힘이 있고 억부용신이 힘이 있죠. 그러니까 월주가 주는 혜택이 걔한테는 엄청 많겠죠. 이때는 이제 인복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인복이 있다, 부모복이 있다, 조상복이 있다, 인덕이 있다. 그 다음에 자타가 공인할 만한 자격증이 있다. 이래 되죠. 이래 되면 자격증 웬만하면 나오겠죠. 인성이 강하니까 이런 경우 뭐랬죠? 경제학이랬죠. 근데 만약에 조직성이 강하면 공인회계사, 관인소통, 조직의 회계감사건, 조직성이 약하고 재성이 강하면 세무사.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힘이 있는 구조로 가버리면 결국은 왕한 하생토의 기운을 오미 신유술 해자축 식상생재대운으로 가면 돈 되는 자격증을 딴다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게 관이 투출이 돼버리면 관인 소통을 쓸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거죠. 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무가 아니면 면허증은 나오는데 대학교의 색깔이라든지 그 어떤 그런 게 조금 타기 돼요. 관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명문대학 진학을 할 때 병월의 기토가 무관이다 이러면 스카이로 가긴 좀 어렵다고 보지. 가면 이제 하인성을 쓰는 대학이 있죠. 잘 가면 이제 한양대, 빛날 희자 경희대, 그 다음에 또 한양 경희 또 어디 또 가겠습니까? 목관을 쓰잖아요. 해중의 간목을 쓴다. 건국대, 정관이죠. 부산대학교. 끌목을 쓰면요, 똑같아요. 그냥 목으로 보면 돼요. 예, 정인이기 때문에 인문학이 발달돼 있죠. 근데 이게 잘 생겨버렸잖아요. 사주팔자의 구조는
설계되어 있는 팔자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게 하나 있으면 이 잘생긴 게 평생의 나의 목숨줄이 되니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시험을 치면 일단은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정인을 만약에 이제 하생토가 됐잖아요. 이런 친구 합격을 하려고 하면 식상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인풋, 아웃풋. 하생토 인풋은 좋잖아요. 병화의 정인이 이래 있으면 이게 이 수기가 이래 있으면 공부를 해서 확 담아내는 그릇이 있으니까 가방끈이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인은 뭡니까? 엄마 말을 잘 듣는다 되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자가 들어와서 좌우충을 맞으면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가면 이제 인성적인 거에 충이 왔다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공부 불안이 좀 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자년이죠. 경금이 와버리면 이렇게 와버리면 좌우충 맞아버리죠. 이럴 때는 좀 갈등사가 좀 있죠. 공부에 대한 갈등사. 이런 친구들이 가장 이제 학교의 색깔이 좋아지려면 관운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입시를 딱 치는 순간에 실력 발휘를 잘 하려면 식상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따는 회계사 자격증이 나오려면 식상운이 나오는 게 오히려 나아요. 왜요? 5월 염천의 병화가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인성이 올 필요까지 없어. 식상이 와서 소통해줘야지. 찍는 게 맞거든. 인풋이 좋으니까 아웃풋이 들어와야지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성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제극인 돼버리죠. 재성운이 좋은 건 아니죠. 제극인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생토, 토생금으로 빠든지 목생화, 하생토, 관인소통되든지 이런 거죠. 비경급제운이나 재성운이 반갑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 운에서는. 그 다음에 지지가 좌우충이면 인성의 뿌리를 흔들어 뿌잖아요. 이럴 때 좀 해로운 거지. 그럼 조금 대학에 낮춰서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뭐 내가 볼 때는 이제 인서울 한다 하면 잘 가면 이제 한양 아니면 뭐 경희 한양 성균이면 진짜 잘 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경희대학이나 한국외국어대학이나 건국대학교나 아니면 부산대학교. 근데 정인기둥이 저렇게 있는데 자기 자존심에 그렇게 가려고 할까요? 정인이 이래 있어도 자존심하고 상관없죠. 자존심은 간이죠, 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구조들이 있거든. 이런 구조들 있죠. 이렇게 평관격이 돼버리면 보통 이제 인서울이 안 된다 이러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인데 원주 캠퍼스 가고 그래요. 이게 뭐냐? 평관. 자존감이죠. 인수격이 관이 없으면요. 어릴 때 자존감이 강하다 보기 어려워요. 어릴 때 그냥 아이가 완전히 철부지 애 같은 성정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이가 좀 들면서 있죠. 철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이 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조직성이죠. 어릴 때 관인 소통이 잘 안 돼 있으면 애들이 관인 소통이 잘 안 돼 있고 목기가 약하면요. 보통 좀 이렇게 겁이 많다거나 사회성이 약해요. 수화라는 거는 일종의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친해지고 뭔가 좋아지면 있죠. 이 하가 주는 특유의 낙천성이 살아나니까 쾌활 명랑한 인자가 정인이고 귀여움이잖아요. 그땐 정인성이 드러나는데, 정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관인의 소통이 안 되면 사회성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보통 약해. 그래서 보통 애들이 나이가 좀 들어야지 사회성이 발달되니까 숨어있는 관성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기 종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단체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에 남자 같은 경우는 많이 보내줘야 돼. 그래서 사회성을 좀 키워주는 거 있죠.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인수격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보면요. 선생님 말을 오히려 잘 듣는다거나 부모님 말에 의존하거나, 이게 왜냐면 팔자의 조우적으로 인성을 내가 어떻게 조우적으로 반겨버리죠. 그게 딱 아이의 행동에 또 와요. 엄마가 싫어하는 거 잘 안 하려 하고, 엄마가 공부시키는 거 하려 하고,
이런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 니 뭐 하고 싶노? 이러면 뭐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할게. 옷이 좀 어떤 옷이 예쁘나 엄마가 보기에 예쁜 옷 입을게 이런 말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관인의 소통이 되거나 하면 이 목기라는 거 있죠. 이 목이라는 게 뭡니까? 간이거든요. 간.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항상 그 이면에는 뭘 봐야 되냐면 조후를 봐야 돼요. 조후적으로 이 목기가 너무 왕해버려서 조후적으로 실조가 돼버리면 오히려 이제 잘 놀래는 거 있죠. 이게 목기라는 게 천둥이잖아요. 천둥송, 감목 같은 건 천둥번개거든. 그냥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목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목이 너무 없어도 깜짝깜짝 잘 놀래요. 어디 높은 데 잘 못 가고. 그게 뭐냐면 역시 다자법, 무자법. 이렇게 접근하면 그 아이의 성향은 다 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그 병하라는 정의를 아주 반갑게 쓰는 친구들이 보면 특유의 낙천성도 있고 기염성도 있고 공부하는 거 보면 애가 재주도 있고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역시 관인의 소통과 관이 주는 사회적인 명암이 목기가 약하면요, 보통 어릴 때 자기가 진로를 잡을 때 자기의 방향성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특유의 어떤 부모에게 어떤 뭐랄까 생각이나 이런 걸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진로를 잡을 때 인수격들은 유독 엄마가 진로를 많이 잡아줘요. 니 이런 데 가는 게 어떨까 뭐 이런 말도 좀 잘하고 해. 그런 것들이 기분 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같은 경우는 상담하면 이제 뭐 아이가 이러한 성정에 의해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으니까 모친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아이를 좀 이해하고 납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애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남자는 웬만하면 관이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웬만하면 관이 있다 없다 해서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밀어주는 힘이 관이잖아요. 맞죠? 관인 소통이라는 것은 인성을 인성답게 쓸 때 있죠. 생을 받는다는 논리잖아요. 생을. 그래서 인성이 생을 받는다는 이 힘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거든. 그래서 인성격들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제 관이 숨어 있다 이러면요, 관에 대한 갈망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견급제가 있는데 관인 소통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관에 대한 갈망감이 있죠. 그래서 이 관이 약한 친구들은 그 인성격들이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인수격인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이제 만약에 혼자 자랐다 이러면요, 보통 성장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껴. 엄마 갑자기 막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게 뭐냐? 관에 대한 거. 관은 조직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끼리 이래 놀고 이래 있으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해 봅니다. 왜? 관이 미약하거나 숨어 있으면. 이게 이제 육친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을유월의 병신 있죠. 을유월의 병신. 자, 이 팔자를 보세요. 이 을목이 정인인데 지지 세력이 약하죠.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월간에 투관되어 있는 이 정인이라는 게, 정인은 있는데 세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쨌든 하늘에 투관대에서 인성이 있다는 거는 자기역이 하나 나올 만한 근간은 되는 거야, 이게. 그 뭔가 모르겠는데 하나는 달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 되면 이 자격을 하나 따는 거에 대해서 있죠. 보통 면허증을 하나 따요. 그게 뭐 기술 자격이 되든 아니면 다른 면허가 되든. 근데 지지에 이게 오행적 세력이 약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이 정인의 자격을 어느 정도 그 퀄리티를 보는 거예요. 퀄리티. 자격은 자격인데 공인중개사하고 공인회계사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공인회계사 냄새는 안 나는 거지.
중개나 기술 자격 면허는 하나 딴다고 보는 거고. 근데 요런 인성이 하늘의 명으로 띄어놨죠. 명예적인 정인을 띄운 것만 갖고도 공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인이 관이 소통을 자꾸 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는 조직 생활에서 도장밥인데, 이 도장이 딱 갔는데 누가 봐도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경찰인 건 확인되는데 지지의 세력이 없으니까 계급장의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승진, 발전, 계급장의 발전, 승진, 결재권, 도장권, 모든 권리 행사에 위한 지배권이 실질적인 힘이 약하고 무늬만 취하고 있죠. 승진이나 감투, 명예에 뭔가 애로가 좀 있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인성이 운에서 보조가 되면 이럴 때 좀 승진하고 해요. 인성이 대운에서 보조가 되면. 근데 타고난 원국에 인성의 힘이 약하면 이제 고시성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뭐 대운이 좋고 세운의 보조도 좋으면요, 바로는 안 되는데 온갖 고생 다 해가지고 끄트머리로 막 50명 모집에 한 48등 정도 해갖고 되는 게 대운과 세운이 너무 좋을 때 있죠.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열에 한 2명 정도 케이스는 있고, 나머지는 시작을요 낮게 시작합니다. 9급으로 시작한다거나 뭐 이렇게 있죠. 경찰은 경찰인데 간부가 안 되고 순경으로 시작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뭔가 내가 합격 문서를 받아오는 것도 인성이겠죠. 그 합격 문서를 받아내는 힘이 사주 원국이 약하면 약하게 받는다고요. 근데 명예중심이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이 안 된다고 보면 안 되고, 되는데 공무원의 색깔이 약하게 봐버리는 거지. 근데 공직에 대한 임용 같은 경우는 인성운에 시험을 치갖고 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산전수전, 공수전 겪다가 관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운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성운이나 관운이나 재운에도 많이 되고, 관살이 혼잡되어 있을 때는 그 혼잡된 관살을 합할 때, 정편이 혼잡되어 있으면 또 정편인 중에 하나를 합할 때 순간적으로 맑아지는 효과, 정편간이 혼잡되어 있는데 충할 때 합충이 혼잡을 하나 제거해 줄 때 있죠. 이럴 때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릇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합격운은 우리가 감지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요런 운이 들어오는데 합충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한두 개 뒤섞여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확률이 높은 거지. 확률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근데 뭐 이런 거죠. 뭔가 내가 했던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인정을 받을 때 있죠. 평강격인데 식신운이 와서 시험을 치면 제살해버리죠. 이럴 때 자기 능력을 좀 인정받는 거거든요. 상간 합살이 된다거나, 평강격이 흉격이잖아요. 이 흉격을 치는 식상간 운에 보통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자에 이제 재운이 와갖고 재생관이 잘 될 때 있죠. 이럴 때 시험 붙는 경우 있고. 근데 인성이 들어온 거예요. 관이소통은 다 열어줬는데 관이소통이 너무 잘 되는데 팔자 자체에 이제 비견급제가 너무 많거나 재기가 약해버리면 인성운이 오면 급제도 생해주잖아요. 이럴 때 보통 막 1점 차 내지 2점 차로 밀려갖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정인운에 합격할 겁니다 했는데 팔자의 그릇이 관성이 미약하고 비견급제가 세잖아요. 정인운에 안 됩니다. 보통 1, 2점 차로 떨어져요. 그러면 비급 태왕이고 관이 미약하면요, 그때가 이제 옛날 격국으로 보면 제자약살격 이런 게 있어요. 제자약살격. 팔자의 비급이 약해, 비급이 센데 1점 관성이 있어. 근데 관이 비견급제에 의해서 파간이 돼서 깨져 있을 때
재성운이 와갖고 재생관을 해주잖아요. 이거를 이제 재자약사, 재성이 약한 살을 돕는다. 이런 거죠. 비견급제가 태왕한데 관은 있어. 힘이 약해. 재성이 도와요. 누구를? 약한 살을. 그래서 재자약살격이 될 때 또 붙는 경우지. 이게 이제 재성이 들어올 때. 그래서 이제 인성운과 관성운이 원래 이제 합격 문서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인성운과 관성운을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보면요. 어쨌든 관인운이 소통돼 버리면 공부는 쇠가 빠지게 합니다. 자주 맞으면 눈썹도 밀고 뭐 다 밀어갖고 막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한 문제 두 문제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운에. 예. 근데 재생관으로 관을 밀어줄 때 있죠. 비견급제를 잡아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승진으로 가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제압해서 들어가는 거죠. 경쟁이 붙어갖고 치열한 시험에 내가 승부수를 띄워갖고 붙을 때는 의외로 재운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재자약살의 형태 있죠. 근데 팔자가 너무 잘생긴 거야.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잘생기고 깔끔하다. 뭐 인숙격도 잘생기고 뭐 크게 못한 게 없다 이러면요. 관인 소통될 때 승진해쁘고 인성운 오면 또 승진해쁘고 때 되면 착착 올라가는 경우는 팔자 거력이 좋은 거야. 근데 보통 이제 물어오는 문점자들의 팔자가 기본적으로 격이 다 깨져 있고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쉽게 그거를 이제 단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명리적으로 딱 정답을 줄 때 보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합격할 거라고 했는데 막 떨어지고 하는 게 사주가 그래서 그렇다니까. 사주가 그렇게 애매해요. 판단하기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보는 논리죠. 그 다음 이럴 때 같이 조금 참작하는 게 뭐 망신살 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작품을 발표하는 운이니까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볼 수가 있다. 이래 보죠. 그러니까 하나는 병월의 기토는 인성이 힘이 좋은 거, 을유월의 병신은 투출된 인성이 세력이 약한 거,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을축의 갑인. 이럴 때는 축 중에 개수수죠. 자, 지장간에 있는 거. 지장간에 있는 요런 개수들 있죠. 드러나 있지가 않죠. 예. 항상 광과 인성이라는 놈은 투관된 게 좋아요. 투관된 게. 왜? 명예를 쫓는 거죠. 명. 내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인지 남들이 다 안다 이거거든요. 내 직장이 무슨 직장인지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거든.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건 더 약하게 봐요. 이런 경우 만약에 이제 축중 개수의 인성인데 축상에 있죠. 그러면 이 축이 뭡니까? 소가 인성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승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을 다니면 축상에 있는 개수는 반복된 업무, 말했죠. 포장하는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우체국 이런 데 있죠. 금융권이면 2금융권, 1금융권도 잘 안 돼. 이게 이제 사주의 그력을 볼 때 있죠. 운이 좋아가지고 선생님 1금융 갔는데요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래 못 있거나 왜? 그력이 안 맞기 때문에 오래 못 있고 감원될 때 감원대쁘고 해. 끝까지 버티면 승진이 안 된다. 차라리 2금융권 가갖고 팔자 그력에 맞게 있을 때 잘리지도 않고 승지도 무난한데 나름대로 좋은 데 갔다 한들 팔자의 그력에 내 도장과 결재권이 어둠이 깔려있는 소축자 위에 숨어 있으면 관록이 약합니다. 이걸 이제 인성 중심으로 볼 때입니다. 그게 관이 딱 투관된 거예요. 그럼 뭐냐? 단위는 직장이 잘 나갈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인수의 소통이 이렇게 미약해버리거나 지장간에 숨어버리면 승진 계급 발전에 한계가 많다.
인성 갖고 공부할 게 많죠, 이게. 결국 이제 현장이나 필드에서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승진운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엄청난 세월을 공부를 했는데 금시초문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몇 년씩 했는데 아니 이런 게 있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왜 2금융권에 가고 3금융에 가고 승진이 잘 안 되고 직장을 구하면 왜 외국계를 간다거나 저 시골 밭에 있는 회사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걸 연구해야 필드에 나가서 써먹는다니까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게 도장밥이 약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가더라도 중앙에 요직에 잘 안 가지거든. 때깔나는 이런 무대에 잘 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치더라도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조후가 실조되거나 하면 제가 전에 우리 공부할 때 출입국 관리직이라든지 간세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우체국 별정직이라든지 그걸 다 쪼개가지고 그릇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필드에서 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차라리 이런 경우의 사주를 물어왔다면 속 편하게 막 저 시골 김해 같은데 단위 농협 가라 이거예요. 축상에 축축한 동네에 토잖아요. 단위 농협 같은데 축중에 개수면 단위 수협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갖고 2금융이 1금융보다 일하기는 편하니까 수월한 형태로 조직에서 얇고 길게 가는 게 낫다 때리부는 거지. 아이고 막 승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하고 싶은 스포츠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조직생활을 얇고 길게 하시오. 자기 그러게 안 맞는 경우에 그것을 막 억지적으로 쫓는 게 어디서 오냐면 운에서 들어와요. 남자 같은 경우는 오미대운에 식상생재 해갖고 남자가 양일간에 양대운이 와버리면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이럴 때 막 승진하려고 막 온갖 막 술자리에 다 참석해갖고 술 먹고 직장 상사한테 식상생재 하니까 막 서비스 다 해가지고 결국 올라갈 때 보면 내 옆에 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파 디비지는 기라. 나는 쇠가 빠지게 다 해갖고 됐다 했는데 알고 보니 옆에 놈이 다음번에는 네가 될 거다 하면 또 다음번에는 그 다음번에는 네가 될 거다 하면 오토 신사 오토로 가고 해. 이 우리 그 뭐 경찰직이나 이게 우리 상담해 보면요 천지입니다. 이게 양기에 들어오면요 식상생재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요 온갖 쇠가 빠지게 다 조우실조돼 버리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요 평관대운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내가 말라 그때 미치갖고 그래 살았노 이란다니까요. 음대운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승진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운이 주는 흐름에 너무 크게는 보지 말고 이미 원국의 사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미 사인이 있으면 식상생재 될 때 차라리 막 이게 이런데 가빌간이 오대운 미대운 지나가면 호래비 같이 아픈다니까요. 호래비 마음이 허하고 있죠. 이런 운에 오면 대체적으로 그 자기 주변에 대한 불만도 좀 많이 갖고 가거든요. 식상생재대하고 마누라한테 잘해준다 보면 안 돼.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상생재대. 그러니까 조후를 잘 봐야 돼. 조후가 실조돼 보면 그 자체, 그러니까 격국 자체에서 말하는 이 육친을 아예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만 봐라? 음대운, 양대운 있죠. 갑일간들이 오미대운 지나가면 호래비 같이 지낸다. 그래서 식상생재될 때 결혼이 잘 안 된다거나 결혼이 되면 마누라하고 티격태격 싸우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 갑일간이 술을 쫓겠죠.
그러면 주색 잡기로 빠지거나 주색 잡기가 안 되면 뭐 한댔죠? 공부한다니까요. 수생. 근데 갑일간들이, 을일간들도 좀 그렇고, 이 식상생재를 잘 쓰려면 조우를 봐야 돼. 조우가 약해버리면 이 양기 대운이 오버리면 호래비 같이 보내봅니다. 요 인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운을 보는 법이 조금씩 많이 좋아지니까요. 오늘 뭐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